Connect. 네, 안녕하세요. 작업을 작품으로 만드는 솜씨입니다.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과연 어떤 썬팅을 받아야 되는 건지, 내 차에 어울리는 썬팅은 뭔지, 어떤 게 좋은 건지, 이런 기준점들이 대부분 없이 이제 썬팅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시는데,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은 썬팅을 고르실 때 최소한의 기준점, 썬팅 농도, 이런 큼지막한 기준점들을 잡고서 썬팅을 제대로 선택하실 수 있게, 한 번 시공하면 되게 오랫동안 사용을 하시잖아요.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. 썬팅 같은 경우는 선택을 할 때 저희 고객님들 기준으로 할게요. 많이 물어보시는 게 TSER, IR, 가시광선 등등 되게 많은데, 그 중에서 이 세 가지를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. 특히 TSER, IR 이 수치 같은 경우도 조금만 공부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는지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, 실제로도 이거 IR 몇 프로예요? TSER 몇 프로예요? 많이들 여쭤보시는데, 농도 같은 경우는 수치로 잘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분은 이 밤눈이 조금 어둡고 어떤 분은 밤눈이 조금 밝아요. 그러신 분들한테 똑같은 5%, 15%, 30%를 갖다 드려도 두 분이 느끼시는 그 차이는 상당히 다를 겁니다. 그래서 이런 가시광선이나 농도 같은 경우는 객관화된 데이터로 정량적으로 수치화는 시킬 수 있지만, 개개인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체감 농도는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밖에 없고 기준점이 애매모호하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준비해온 게 국민 농도라고 하죠. 근데 사실 국민 농도라는 게 되게 웃긴 게, 이게 무조건 농도가 좋다가 아니라 그냥 많이 받아주시는 농도, 그 농도 기준으로 갖다 해서 이런 말이 생겨난 것 같아요. 실제로 뭐 저 같은 경우도 요즘 국민 농도라고 하는 그 프로스대로 돼 있으니까 전면 30%, 축후면 15% 이렇게 말로 하면은 잘 이해가 안 되시죠? 저희 카니트에서 많이 나가는 썬팅 브랜드를 기준으로 농도별로 필름 샘플을 붙여서 갖고 왔어요. 브랜드 이름은 루마 바텍스. 굉장히 좋은 필름이고 등급도 상당히 다양해서 가격대에 맞춰서 시공을 받을 수 있는 시인성, 높은 열 차단율 등등 이런 부분에 강점이 특화되어 있는 제품이라서 많이 시공받으시는 것 같은데, 그런 제품을 좀 샘플로 들고 왔어요. 국민 농도라고 불리는 농도를 기준점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. 이 농도를 많은 분들이 찾으시고 또 물어보시니까 관심 있는 농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세 가지 농도를 들고 와 봤고요. 5%, 15%, 30% 세 가지 농도를 가장 많이 받아주십니다. 숫자가 크면 클수록 좀 더 밝아진다고 보시면 돼요. 30%는 대부분 전면에 많이 받아주시고요. 15% 같은 경우는 측면, 후면, 그리고 5% 같은 경우는 한 10분 중에 한두 분 정도 찾으시는 것 같아요. 붙이는 부위는 썬루프, 2열, 후면 이런 식으로 많이 받아주시거든요. 근데 굉장히 짙습니다. 이 농도를 많이 받는 이유가 프라이버시 기능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, 그리고 농도가 짙으면 짙을수록, 즉 낮을수록 열 차단 성능이 좀 더 올라가는데, 그런 부분들도 부수적인 옵션 효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. 그리고 이 15% 같은 경우는 전면에 하기엔 조금 어둡고 비 오거나 주차장에 들어간다거나 그럴 때는 잘 안 보이는 농도인데, 운전하다가 옆에서 이제 햇빛이 들어온다거나 혹은 주행을 하면서 이런 시선이 느껴지는 게 불편하신 분들, 그래서 이 15% 농도 같은 경우는 프라이버시 효과도 어느 정도 가져올 수 있으면서 시인성까지 확보한 농도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도 전면에 붙이시기에는 조금 어둡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근데 뭐 농도라는 게 주관적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. 왜냐면은 저는 밤눈이 좀 어둡기 때문에 15%를 전면에 하게 되면은 진짜 안 보입니다. 그리고 여기 30% 전면용입니다. 제가 15%, 30%를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이 농도가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. 요즘은 30% 농도 말고도 50%, 70%를 찾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. 특히 전기차 타시는 분들은 유독 밝은 걸 좋아하시더라고요. 근데 밝은 게 좋다고 하면은 밝은 걸로 하셔도 되고, 50%도 좋고 70%도 좋습니다. 어두운 게 좀 싫고 맑은 시인성만을 위해 몰빵을 하고 싶다, 프라이버시 효과보다는 안정성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30%보다 올라가는 것도 무조건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이 농도라는 게 똑같은 30%대 농도여도 브랜드마다 필름의 색감마다 반사, 비반사 여부에 따라서 이것도 또 달라져요. 시인성, 반사 같은 경우는 실내 비춤 이런 여러 가지 요소 등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또 이것도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. 그래서 제일 좋다고 생각이 드는 게,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 이런 샘플칩 하나하나 다 만들어 놨거든요. 와서 보시면은 느낌이 또 확실히 다릅니다. 영상으로 볼 때랑 실제로 볼 때랑.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샵을 방문해서 보시는 걸 가장 추천드려요.
썬팅 시공하시기 전에 아셔야 될 것들, 이 부분은 제품에 대한 내용과 시공에 대한 내용, 이 두 가지를 포인트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, 시공에 대한 내용 같은 경우는 아무리 좋은 제품을 쓴다고 하더라도 시공자의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좋은 제품 써도 이물질도 많이 들어가고 필름에 대해 열 손상도 있고 미적인 퀄리티가 떨어진다거나 혹은 진짜 필름에 데미지를 준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공자의 역량을 잘 알아보시고서 필름 시공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, 이 점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. 두 번째, 제품에 대한 부분은 제품은 여러 가지 등급이 있어요. 버텍스 라인 같은 경우에도 최하 라인부터 최상급 라인까지 농도, 가격, 필름의 성능 정말 다양한 라인업이 있는데, 이 부분은 내가 어느 정도 썬팅 예산을 생각하시는지에 따라서 등급과 가격 중에서 조합을 하셔가지고 시공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. 10만원짜리, 20만원짜리, 30만원짜리, 50만원짜리, 60만원짜리, 100만원짜리 이렇게 크게 등급별로 가격을 묶어본다고 하면은 그 가격대는 거의 다 제품이 비슷비슷합니다. 100만원짜리하고 10만원짜리의 차이가 날 만큼 그 격차가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죠.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대부분 썬팅은 상향 평준화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대에 선택할 수 있는 필름의 등급은 엄청나게 확연한 차이가 있다거나 진짜 아예 다른 레벨의 제품이거나 그런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을 거예요. 그리고 내가 경험했을 때 이거 좀 좋았던 것 같아, 그래도 만족하면서 샀던 것 같아, 이런 제품들 꼭 있거든요. 특히 저희 카넥트에 오시는 분들은 썬팅에 대한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연락을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물어봅니다. 먼저 그 전에 썬팅 어떤 제품 사용하셨어요? 저 이거 사용했어요. 그럼 저는 이제 그분의 만족도를 전 시공 필름을 토대로 알 수 있겠죠. 썬팅 필름을 고르실 때 아셔야 될 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유리에 대한 차이인데, 예를 들어볼게요. 아반떼 유리하고 벤츠 E클래스, BMW, 아우디 같은 차량들은 유리 자체가 좀 다릅니다. 솔라 유리라고 해서 유리 안에 필름층이 들어가 있어요. 그런 유리 같은 경우는 필름을 붙였을 때 나는 이 필름 붙이면 이런 색감이 나올 줄 알았는데 필름을 막상 붙이고 나니까 색감이 조금 달라지는 경우입니다.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고객님들께서 잘 캐치를 하실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썬팅 시공 받으시기 전에 차량명을 꼭 밝혀주시고 이 필름 붙일 때 이런 색감이 나는지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시면 원하시는 느낌의 썬팅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썬팅 필름 자체의 보증은 사실 요즘 거의 다 됩니다. 좀 좋은 제품을 시공한다고 하면은 웬만한 건 다 보증이 되는데,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제품 보증만 되는지 아니면 시공 보증도 같이 되는 건지 조금 다릅니다, 여러분. 제품 보증은 제품에 하자가 있을 때 보증을 받으시는 거고, 시공 보증 같은 경우는 시공이 잘못됐을 때 보증을 받으실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. 이 두 가지 차이점 구분하셔가지고 시공점 선택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마지막 세 번째, 똑같은 제품을 취급한다고 하더라도 시공점들마다 가격이 다 다릅니다.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뭘까요? 똑같은데 왜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나지? 다른 필름을 쓰는 거 아니야?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. 제품은 똑같은데 작업 비용에서 차이가 있는 거는 너무 과하지 않은 선에서는 분명 없이 이유가 있습니다. 그 이유는 보증 정책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. 시공 방법, 작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,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. 작업을 잘 해드릴 수 있으면은 그만한 작업에 대한 비용을 받고 더 신경 써서, 왜냐면 오래 쓸 필름이라고 하면은 맨 처음에 꼼꼼하게 시공을 해주는 게 맞는 거거든요. 거기에 대한 비용 차이가 조금씩은 있을 수 있다는 거. 그리고 썬팅을 관리하시는 팁, 관리하시는 거는 크게 별거 없고요. 대부분 이제 유리를 닦을 때 유리 세정제를 진짜 많이 쓰시잖아요. 근데 그 유리 세정제는 웬만하면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. 필름 코팅층을 빠르게 상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약제를 쓰게 되면은 필름의 내구성이 충분히 낮아질 수 있어요. 만약에 유리 세척을 해야 된다, 물 스프레이 살짝 뿌려가지고 덤핑 타월을 묻은 다음에 사용하셔도 충분히 제거됩니다. 충분히. 그리고 썬팅 수명 같은 경우는 공식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어요. 수명 기간 맞춰가지고 교체를 진행해 주시면 되고, 이게 힘들다고 하시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저장해놔서 시공 연수가 찼을 때 따로 연락을 드리고 있긴 하거든요. 시공점이 여러 개 된다고 하면은 시공점에 부탁을 해서 관리를 받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. 이렇게 해서 농도에 대한 부분, 그리고 썬팅에 대한 부분, 작업적인 거, 제품적인 거,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는데,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. 제가 이 영상을 만들려고 썬팅에 대한 정보 유튜버를 좀 많이 봤어요. 리뷰들이 엄청나게
엄청나게 많더라고요.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그렇거든요. 제가 이 어떤 제품을 사용했을 때 저한테 맞는 게 있습니다. 근데 그런 제품을 저는 마음에 드는데 누구는 마음에 안 들 수 있고, 제품의 선택은 전 정말 지극하게 개인적인 견해 차이라고 보거든요. 썬팅도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해서 받으시는 것도 참고 자료에는 분명 없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근데 나한테 맞는 제품, 내가 써봤을 때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, 그러면 그 기준점을 갖고서 썬팅 제품을 선택하시면은 5년, 10년 사용할 썬팅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만족하실 수 있는 선택을 하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.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가 없으셔도 영상을 통해서 정보를 알고 공부하시는 것보다 제일 좋은 거는 시공 전문점에 가셔가지고 상담 받아보시고 필름도 직접 한번 보시고 열 차단도 해보시고 하면서 썬팅 필름을 선택하시면 더 만족하실 수 있는 결과 분명 없이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이번 영상이 썬팅 필름을 고르시는데 참고가 잘 되셨으면 좋겠고,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